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가 현란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증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표가 되는 듯 싶은지 이제는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공약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묻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되면 어디 가서 돈 벌어올 수 있습니까? 텅 빈 재정 곳간 어떻게 채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2, 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집니다. 이런 것은 외면하고 표 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기야 모든 것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곳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의 만국병이 정치인들의 지역주의 선동과 진영 정치인데 이제는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만국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나은 정치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정치 개혁 과제는 포퓰리즘 추방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인기 영합 정치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정권이 교체돼도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저 안철수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석방을 요구한 것도 눈 딱 감고 다 들이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이 눈치 보며 피해가는 연금개혁, 주위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청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안철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개혁과 국민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 깨기에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기회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고 당연히 결과의 정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기득권을 깨자는 겁니다. 내로남불 그리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로 개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소신이 우리 사회와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까지 저 안철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 저에게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면서 존재감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왜곡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하고 한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재난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고 공동체 정신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의 왜곡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차원이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라 돈을, 국민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양당이 선거에 정신 팔린 사이에 가장 신난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입니다. 임기 말에는 중요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례를 깨고 외교부는 요소수 사태 책임자를 OECD 대사로 발령냈고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보훈 인사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알박기나 신경 쓰고 있나? 야당이 벌써 자리 생각이나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임명되고 있는 알박기 인사들은 임기 대부분을 차기 정부와 함께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은 단순히 사람 알박기가 아니라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국정개혁 과제를 방해할 지뢰를 묻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인사를 좌시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180석 야당이 총리 인준을 곱게 해줄 리 만무합니다.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가뭄에 콩나듯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라면 국정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정비리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인사는 정당한 인사가 아니라 비겁한 인사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새로 뽑을 다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할 알박기 인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조만간 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수많은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저를 미래가 아닌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가두려는 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직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리키는 길을 묵묵히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